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설 이후 들어온다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특례 수입됩니다. 2월 중순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실제 접종은 설 이후부터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이번에 들어오는 백신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에게 접종됩니다. 의약품 특례 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활용됐습니다. 네, 2월 이달 국내 첫 도입되는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이 됐습니다. 현황 짚어볼까요? 네, 그 식약처가 이제 어제였습니다. 그 코백스 퍼실리티도 받은 이제 화이자 백신이죠. 말씀하신 이제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 수입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 아까 이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제 특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중에서 품목으로 허가되지 않는 제품을 미리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좀 집중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특례 수입은 특정 물량에 대해서 들어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정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로 코미나티주,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일정 물량에 대해서 갖고 오는데 이게 특정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한 11만 7천 회분입니다. 이게 2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인구수로 따지면 한 6만여 명 좀 맞을 수 있는 분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들어오는 시기는 아까도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이제 설 이후에 이제 접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특례 수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수입되는 화이자 백신하고 다른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한국 화이자에서 지금 정식 수입을 이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심사는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과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은 뭐 접종 순위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확정된 거는 의료진부터 먼저 맞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된 상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달부터 백신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절차들을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이번 달에 백신이 들어오는데 좀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공동 구매, 배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제 프로젝트죠. 코백스 퍼실리티. 여기서 들어오는 금방 말씀드렸던 화이자의 백신 하나랑 그다음에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죠. 여기랑 이제 계약을 맺어서 들어오는 물량, 이 두 가지 물량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의미는 남달라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도입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언제 들어오냐 하다가 드디어 이제 2월 달에 이제 들어와서 접종이 시작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만여 명이 좀 맞을 수 있는 분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의사 먼저 맞습니다. 한 9천여 명 정도, 간호사 2만 9천여 명 정도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먼저 맞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정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감염 취약 시설이 이제 요양병원 순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물량이 상당하죠. 75만 명분이 되는데, 사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돼야 됩니다. 이제 네. 움직일 수가 없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관 상태가 용이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이제 이런 요양병원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건 아시겠지만 극저온 상태로 이제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움직이는 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이 요양병원부터 들어가고, 그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만 명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거, 드디어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온다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피해가 컸던 미국 쪽이 이제 집단 면역의 첫 관문에 들어섰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확진자 수를 초월한 게 맞나요? 예, 그만큼 맞습니다. 접종이 빨리 됐군요.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접종을 한 수가 이제는 지금 감염된 수보다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제 초과했다, 이게 이제는 팩트입니다. 뭐 블룸버그 통신을 운영하는 백신 트랙
트래커죠. 이제 추적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적한 결과 지금까지 한 2,650여만 명이 이제는 백신에 접종을 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지금까지 미국인 중에서 2,630여만 명이 이제는 코로나19에 이제 걸려 확진자 수인데 누적 확진자 수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는 접종자 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이 리포트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접종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걸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빨라요. 세계에서 접종률이. 그래서 하루에 134만 회분씩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이 지금 되고 있는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역시나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과 미국의 이제 뉴욕 시장과의 커플링이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마저도 빨리 이게 보급이 된다 그러면은 경제 회복에 대한 이슈가 미국에서 먼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국 시장에 또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미국이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집단 면역이 보통에선 70에서 85%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집단 면역이 되는 순간 그 정도의 근처로 갔을 때 미국 주가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슈, 미국의 사례들을 집중 모니터링할 필요가 더더욱 필요성이 많아졌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이 11월에 집단 면역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2월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 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3,100포인트 안착이 됐는데요. 백신 접종 소식 앞으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그 백신 이슈는 작년 11월 달 화이자 백신 이슈가 나왔을 때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뭐 경기를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지는 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업종 고르기가 빨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그 코로나19에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종들에 한해서는 확실히 이제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변수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꼽는다면 역시나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 이걸 꼽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3월에 이거 재창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접종이 되고 있지만 뭐 영국이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흘러왔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재창궐하게 된다면 역시나 그 우리가 보통 바라봤을 때의 백신과 관련된 업종보다는 진단키트에 대한 또 관심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집중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우리의 경기를 앞서 봤을 때 주가를 이제 출렁이게 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어제 장중 나온 소식인데요. 전남에 있는 시리아인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업종을 고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백신 이후에 경기 정상화에 베팅하는 코로나19 피해주 쪽에 좀 더 비중을 싣는 전략 가능할까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사실 뭐 장기 투자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사실 단기 투자로 또 바라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요.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언택트다, 컨택트다라고 봤을 때 컨택트주에 뭐 투자를 했을 때 단기 투자로 봤을 때는 재미를 크게 보시지 못할 경우도 이제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집단 면역이 돼야지만 사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슈가 반응을 하는데 집단 면역을 이제 전문가들은 70%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좀 갈 길이 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7.8%가 이제 접종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뭐 70%, 85% 가려면 좀 멀었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은 집단 면역이 85%까지 올라야 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럼 아직 갈 길이 좀 먼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옥석가리기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접종 수가 이제 많아질수록 그다음에 백신이 계속적으로 접종이 빨라질수록 아무래도 그 업종별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에 크게 피해를 받았던 호텔, 뭐 레저, 면세점, 항공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말 그대로 좀 백신 접종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된 다음에서야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신다면은 이런 종목도 이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투자의 목적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은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좀 머나먼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장중에 봤을 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봤을 때 뭐 종목 최종 주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뭘 어제는 좀 반응을 했죠. 하지만은 아직 하나투어도 지금 말 그대로 줄이기에 좀 나서고 있는 자산 줄이기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장기로 봤을 때는 좋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이 필요한 코로나19 피해주의 반등 이 가운데서 그래도 수혜가 좀 가장 빠르거나 수혜가 네네. 가장 커서 좀 유망하게 앞으로 장기 투자로 봤을 네네. 때 집중해서 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있죠. 예,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국내 비중이 높은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여행은 이번 연도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외와 관련된 여행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 좀 힘들겠지만은 국내 비중이 많았던 것들, 한마디로 국내의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요, 사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종목들이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뉴욕 지금 분위기를 보자면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분위기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본다면은 역시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그대로 갖고 와 본다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이제는 말 그대로 소비재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종목들이 먼저 반응한다. 본다면 소비주와 이제 미디어주 관련 부분이겠고요. 아무래도 내수에서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 자동차가 그 다음 순서겠고 맨 마지막이 우리가 봤을 때 카지노. 면세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아마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개인 투자자분께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인 7.8%가 백신을 맞았고요. 70에서 85% 정도 접종이 되어야 집단 면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현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50대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77% 선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선까지 반영할지 주식시장의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